우리나라의 아주 보수 질서 같은 잘안 됐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저런 국회를 보수할 것입니까? 보호하고 지킬 것입니까? 여러분, 저런 국회에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뽑아서 보낼 것입니까? 강용호 주 유일의 대표였죠. 박찬종 변호사를 생각으로 뭐 저보고 멀리서 본 분들, 텔레비에서 본 분들은 아직 짱짱하다 그러는데 사실 저 동기생들 모임에 지난달에 갔었는데 그 확실히 노인처럼 보이는 녀석들도 많아요. 그거에 비하면 내가 조금 젊어 보이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래 뵈니까 정말 이 젊음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습니다. 나 그런 점에서 우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려고. 뭐든지 도전하십시오. 뭐든지 도전하십시오. 70이 안 되셨다면 뭐든지 부산시장도 도전하고 구청장도 도전하고 국회의원 도전하고 별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별 사람이 구청장하고 별 사람이 시장합니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이어도 상공에다가 한국의 방공 식별 라인을 그어놨는데 이번에 중국이 대한민국의 이어도를 방공 식별에 그어난 거기에 겹쳐가지고 요거 외우는데도 오늘 힘들었어. 이게 이 높이는 20km, 높이 20km, 넓이가 114km. 그러니까 이런 띠만큼 우리 방공식별권을 침해해가지고 중국이 그 안에 이어도가 있으니까 열어놨단 말이야. 이게 이제 제트 전투기가 그 방공망을 지킬 때 남북 20km에 동서 114km라고 하는 것은 뭐 핑 하는 사이에 그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걸 살짝 걸쳐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우리 외교부에서 기자들이 이거 어찌 됐느냐 했더니 오후에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오늘은 없다 해버렸어. 왜 그랬느냐? 이걸 중국에 공개적으로 항의하기도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 중국이 우리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우선 북한하고 관계에 있어서 재래식 무기로는 저쪽이 장사정포가 훨씬 많거든요. 재래식 무기 155mm, 105mm 포로 말하면 휴전선 가까이에 저 서해안에 서울 수원 쪽으로 향한 게 저쪽이 훨씬 양이 많고 그 다음에 핵무기까지 개발해가지고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비대칭 무기 부산까지도 날라올 수 있는 이까지 합하면 남북한의 현재 군사력과 딱 붙으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현재 경제력과 군사력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미국과의 상호안전 방위 조약의 그 끈에 매달려 가지고 그래서 일본도 우리를 얻지 못하고 중국도 그동안에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래 됐는데 중국이 이제 항공모함도 만들고 G2로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무역고도 한국의 대외 수출국의 수출액의 약 30% 이상을 중국이 되게 하니까 중국이 콧방구 이제 꾸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번에 방공 식별권이 부상됨으로써 신조선 착략 시대가 도래했대. 신조선 착략 시대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4개국이었잖아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인데 요 딱 그대로 중국, 일본,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는 이를테면 연러하는 상태지. 지난번에 푸틴 대통령 다녀갔지요. 야, 그 친구 무례하기 짝이 없어. 오찬 약속을 마음대로 밀어가지고 저녁 4시인가 5시에 오찬을 하고 말. 야, 대한민국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관례를 무시하고 시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 아프리카 좀 가면 모르겠으나 그래가지고 뭐 당당하게 그래버려. 비행기에 저거 차 다 싣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면 러시아하고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데 일본의 문제, 일본 과거상 문제 가지고 계속 우리 약을 올리고, 일본의 조야의 지도자들은 우리 노기태 의원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 국회의원들이고 뭐 콧방귀 꾼다고. 강국과 지사의 군이다 이게. 대한민국은 대단히 작은 나라다 이게. 너희들이 뭘 너무 심하게 해갖고 결국 너희들이 손해날 거다. 이렇게 아주 딱 마음에 먹고 있어요. 내가 일본 사람이라도 그러겠어. 뭐 과거사 문제 100번 떠들어봐라 자식들 말이야. 뭐 국제 여론도 그 일본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압력 강한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조선 창략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거 어찌해야 되는 얘기예요. 당장 방공식별권 이 문제로 가지고 중국이 우리한테 겹치게 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의 주체성을 어떻게 살려서 가야 되는 얘기죠. 경제적으로 보면 다 경제 전문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수출 이전 국가인데 삼성전자 하나만 지금 잘 가죠. 자동차도 사실은 삐걱거려. 그 외에는 전부 이게 실적이 다 부진 아닙니까? 그리고 11대 재벌 그룹 중에 지금 최태원 SK, CJ가 12번째인데 이재현, 그 다음에 10번째 한화, 김성현 깜빵에 들어앉아가지고 이게 언제 이것이 구명이 되는지 이렇고, 그 다음에 30대 그 범위 안에 이 동양그룹 부도 나가고 온 나라를 그냥 뒤숭숭하게 만들어놨지. 그 한 20대 안에 들어가는 동부그룹 그것도 지금 흔들리고 있지. 그 성한데가 없다. 경제적으로도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그 위기라 그럴까 이것을 그러면 해결을 하고 인원을 해야 할 곳이 어디냐 이거죠. 청와대 첫째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와 수석비서관들, 그래서 중요한 정책을 다듬고 그 내각에 지시하고 국회 법안 같은 걸 내고 정책을 내고 예산안을 청와대, 그리고 동시에 국회다 이거. 거기서 이 방공식별권이 이렇게 중국하고 중첩이 됐다 하면 어제 하루 종일 밤을 새고 오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든지 여러 소위원회에서 지금도 불을 밝혀놓고 국회의원들이 전문가들 부르고 거기 외교부, 그다음 통일부, 국방부에 꼭 장관 안 보더라도 실무 책임자 부르고 이래갖고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든지 하고 머리를 맞대갖고 뭐 인원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게 지혜가 나올 수 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정감사 한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 사장들 뭐 잔뜩 불러놓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헛짚어가고 잘못 부르는 경우가 있어. 금융회사인 줄 알았더니 부동산 회사 사장을 불러가지고 저는 그 사람도 딱한 사람이지 그 국회 전문위원이나 이런 데 가고 이게 나는 지금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그래가 또 자리를 피하면 이 자식이 왜 또 피했나고 두들겨 팰 것 같으니까 몇 시간 앉아 있다가 부르니까 저는 금융회사가 아니고 부동산 회사를 가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 그 사람 국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 그 시간 계산을 해갖고 말이야. 근데 현재현 회장도 두 줄 세 줄 또 앉혀놓고 화면에 보니까 그 마지막으로 묻는 게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니까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남은 생에는 피해자 4만여 명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제가 일생을 다 바치겠다고.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 겁니까? 국회가 그 문제를? 그러면 정무위원회가 됐건 뭐 기획재정부가 됐건 그게 한 서너 명의 국회의원들이 작은 위원회를 만들어 미국식으로. 그래가지고 현재인 일만 부르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정책당국자도 불러가 너희들이 어째가지고 감독 책임 어찌하냐 그걸 밤새 가면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해가지고 이건 결론이 이렇다고 그걸 모범 답안을 내놔야지. 모범 답안. 그래서 4만 명 피해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 말이야. 이렇게 해야 하는 이 국회다. 그러니까 이 국회가 작동을 안 하고
완전히 지금 식물 상태다. 증오와 분노가 이렇게 쌓일 수 있어. 과거 군사 독재 정권 50대의 여야 관계보다도 더 증오와 분노가 쌓여 있고 그 두 정치 세력의 기반에는 지역적으로도 갈라놨다. 그러니까 최도 검찰총장 파동, 윤석열 팀장 파동, 이번에 박창신 신부의 그 시국 발언, 이게 이렇게 아주 딱 편을 갈라놨어. 편을. 그러니까 이거 새누리 지지자들은 최동욱이 저놈은 불륜했고 윤석열이 저놈은 명령을 안 들은 놈이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고 박창신 신부는 종북이고 얼쏘하고, 이쪽은 무슨 소리 하냐, 최동욱이 찍어내게 했고 윤석열도 찍어내게 했고 박 신부는 박 대통령이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걸 분명히 안 해가지고 자꾸 축소 은폐하는 쪽으로 하니까 약이 올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완전히 편을 갈라놨어. 나는 여론조사 믿지 않아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쪽 여론조사 훨씬 많이 나온다니까 여러분도 믿으면 안 돼요. 이쪽은 말하자면 여론상으로 밀리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적당히 대답해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적다고 해서 이게 월등히 많고 여러분 절대로 생각. 이 추세에서 보수 진보로 이제 나눕니다. 보수 진보. 민주당을 진보 정당이라 하거든. 내가 공개 방송에서 아니라고 얘기해. 민주당 보수 정당이다 얘기해. 과거 신익희 조병옥 박사로 이어오는 그 연장선상에서 좌우로 따지면 민주당이 우파고 진보 보수로 나누면 이건 보수다. 그러면 통진당이 진보냐? 소도 웃을 일이야. 종북 좌파가 진보고 수구 꼴통은 보수고, 그런 이분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종북. 이정희 통진당 대표에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왜 말 안 하느냐 이러니까 대답이 이랍니다. 증거가 없지 않느냐? 증거가 안 가봐서 안 만져봐서 모른다 이거지. 그 인권 침해 사실이 있는지. 그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뭐로 갖고 믿습니까? 이정희 대표 만나면 내가 한번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뭐로 갖고 믿어요? 조선조 실록에 있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세종대왕이 창제를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입 닫고 3대 세습에 대해서 입 다물고 이석기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닫고 저기 인천에 메가드 동상 허물러 그러고 이걸 진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좌익, 좌파, 종북이지 진보가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로 넌 빨갱이다. 너희들은 애국 세력이 아니다. 그 요즘 데모하는데 어버이회 나이 든 양반들, 내 또래 나이 든 양반들, 그 다음에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 그런 양반들이 양 통진당 뭐 의장이 막 이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건 진짜 순수하게 봅니다. 그 양반들은 순수하게 봐. 그 행색을 봐도 다 가난하게 사는 게 온몸에 디륵디륵 나는데도 어떤 신념, 빨갱이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그 신념.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은 보수라고 인정해주고 싶어요. 왜 이 말씀 드는 거니까 썩고 부패하고 고문하고 과거 독재 정권에서 박종철이를 고문해서 죽이고 아무나 잡아다 고문하고 사건 조작하고 그 연장선상의 뿌리에 지금 새누리당도 그 핵심의 일부가 아직도 그 뿌리에 이건 절대 보수가 아니다. 보수. 그게 어찌 보수입니까? 덮어놔놓고 내가 과거 행적이 뭐든지 간에 저놈들은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빨갱이라고 얘기할 자격은 아까 말한 그 사람들에게만 있다 이거지. 그 사람들은 나는 순수하고 깨끗하다. 끼니도 있기 어렵고 하는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그냥 북한에 추종하는 놈들은 말하자면 이북서 피난 왔거나 이런 전력도 있고 월남전에도 참가하고 이런 사람들은 분노해가지고 말이야. 메가드 동상을 무너뜨려가 분노해가지고 나는 그건 진짜 순수하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 간첩이 들끓는 시대보다도 각하의 시대가 훨씬 좋다고 모든 만 백성들은 우러러보다 이건 보수 아니에요. 손병두라고 내 대학 직계 후배가 그따위 소리를 하는데 삼성에서 고위직 지나고 무슨 정경영 상근 부회장하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보수입니까 여러분? 모택동이가 죽고 난 다음에 등소평이가 모택동 동지는 공이 70이요 과거가 30이다 이게.
그러나 그는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쯤 돼야 돼요. 이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충분히 따지고 앞으로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그럼 보수는 뭐냐? 박찬조의 네 말 들으니까 지금 헷갈리는데 이 나라에 아직 보수 질서가 정착 안 됐습니다. 안 됐대요. 왜 안 되느냐? 저런 국회를 보수할 것입니까? 보호하고 지킬 것입니까, 여러분? 저런 국회에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뽑아서 보낼 것입니까? 밀실야합 동공천하고 지금처럼 지방자치장과 의원들의 공천을 전국 도처에서 국회의원들이 주무럭거리고 거기에 돈 받아먹고 거기에 이해가 왔다 갔다 하고 해서 된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 4년이 지나고 나면 전국 235개 기초단체장의 절반이 사고 처리를 당한 이런 지방자치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걸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내 눈에는 아직 정립 안 됐다. 그럼 없다 이거 보수가 있어야 정책의 완급을 두고 진보가 있을 수 있다. 이 국회가 이 자정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부조리를 극복하고 공천제도부터 우선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니까 그 지역에 어쩔 수 없다. 경상도는 새누리당 그냥 찍어라. 난 요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라도는 민주당 찍고 서울도 강북은 호남 사람 많으니까 그 민주당 찍고 강남에 내가 지금 서초구에 사는데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보니까 이야 이건 정말 너무하더구만. 신문을 보니까 사흘 전에 어떤 녀석이 그 새누리당 공천을 딱 받아요. 선거운동 내내 이래 보니까 스피커 소리 저 멀리 한번 들리고 얼굴을 본 일도 없어. 그래서 선거라고 끝났어. 나는 투표 안 했어요. 투표 안 했어.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투표 안 해서 찍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개표 끝난 다음날 아침에 골목길에 나서니까 여러분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래. 속으로 이해력이 빌어버렸어요. 네가 나하고 무슨 약속을 했는데 이놈의 새끼 건방진 자식 내한테 그냥 면전에 나타나면 깃방매를 한번 때려버려야 돼. 괘씸해서. 이런 생각을 내가 순간적으로 했어요. 그 사람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낙하산 공천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냥 공천만 받으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공천 받으면 되는 지역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박찬종의 볼멘 소리인데 제대로 된 공천을 하라 이거지. 서청원이 다 내가 구배고 잘 아는 사이인데 이게 또 귀에 들어가도 어차피 난 나이 들었으니까 요거도 먹어도 괜찮아요. 아니 새누리당 자체 공천 규정에 위반되지 않소. 노기태 동지 전과가 2분이나 있는 녀석인데 그것을 연구지도 아닌데 낙하산으로 때리받고 말이야. 이런 짓을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보수적 질서가 바로 선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은 새누리 찍고 이쪽은 민주당 찍기 마련이라면 공천이라도 제대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느냐 국민에게 맡겨보자 이거지. 그 국민에게 맡기면 그게 또 돈 작용하고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국민을 욕할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이건 군사정권 시행할 수밖에 없지. 우리 하나하나 만나면 우리 국민 수준이 높다고 다 이렇게 말해놔놓고 그리고 국민에게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나온다는 조항에 따라서 공천권도 국민에게 돌려주자 그래가 박찬종 주장대로 해봤더니 거기에 그냥 돈이 통하고 하면 그 국민을 포기시켜야 돼. 그러면 군인이 나오든지 센 놈이 나오지 총칼을 들고 한 놈이 나오지 말로 갖고는 못 이기니까 신문에 활자를 갖고도 못 이길 거 아니에요. 결국 무력 든 놈이 나가 정리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국민에게 맡기다. 시행착오가 오더라도 그렇게 하면 국회에서 오늘 감사원장 저런 임명동의안 같으면 새누리당도 나는 반대다 하는 놈이 나와야 될 거야.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전부 똑같은 표로 나오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율권을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자율권. 그게 헌법의 원칙이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지. 당리당략에 당론에 따르도록 안 돼, 우리 헌법에.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치면 이 여의도의 이게 증오와 분노의 정치는 상당 부분 완화될 거 아니야, 이제. 완화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로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법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을 해야 돼. 박근혜 대통령이 할 거겠습니까? 안 돼. 이걸 공략하는 대통령 후보를 다음에
뽑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뽑힌 대통령이 임기 100날 안에 국민의 힘을 등에 업고 그 공약 사항대로 법률 제정 개정을 만들어 국회를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말 듣도록 할 수 있어요. 안 들으면 국제신문 사설 일면에서부터 때리고, 우리는 이걸 공약한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안 하면 대통령이 말이죠, 특별방송을 통해 가지고 죽봉을 들고 국회를 포위하자고 하면 돼요. 죽봉을 들고 내가 앞장설 때가 다 따라오라고. 이렇게 한번 국민 혁명을 통해서 군인이 나오면 또 군인이 깔아뭉개고 앉아서 또 정권 유지하려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민주적 방법으로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낸. 결론은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언제든지 죽창을 들면 폭력혁명으로 오해받으니까 끝이 밋밋한데 태극기 달고 죽봉을 들고 부산 경상도 사람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 전라도 사람들도 민주당 당사 앞에 이렇게 하는 날이 나는 와야 된다. 감사합니다.